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결식이 당초 예정보다 4시간 늦은 오후 2시부터 열렸습니다. 기업들의 내년 1분기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GS 등 대기업 계열사들 중 절반 이상이 공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했던 연대 보증이 없어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6.9포인트가 내린 1825.12로 장을 마쳤는데요. 임진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진혁입니다. 네, 사흘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배당락일을 맞아서 주요 배당주들을 중심으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 영향이 크다고 했는데요. 자, 오늘 증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90포인트 내린 1825.1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838억 원, 359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207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하락시켰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2,350억 원의 순매도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업종별로는 고배당 업종으로 꼽히는 통신과 은행 업종이 각각 5.04%, 3.3% 급락했고 건설, 철강금속, 음식료 등도 1에서 2% 하락했습니다. 전기가스와 증권업종만이 소폭 올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부진한 가운데 신한지주, KB금융, 삼성전자 등이 떨어졌고 한국전력과 하이닉스 등은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한진해운이 산업 내 구조조정으로 내년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8.88% 급등했습니다. 대한전선은 남부터미널 부지 매각 소식에 상승 마감했고 범양건영은 기업 인수합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남북 경협주는 차익 매물을 쏟아내며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광명전기, 재룡전기, 선도전기 등이 11%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4종목 포함해서 317개가 올랐고 하한가 한 종목 포함 503개가 내렸습니다. 네, 자 배당락일을 맞아서 고배당주들이 줄줄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주식을 사게 되면 이제 연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제 배당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자 오늘 배당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SK텔레콤은 6.29% 떨어진 14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T도 4.78% 하락한 35,850원에 마감했고 LG유플러스도 1.74%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배당주들로 구성된 통신업종 지수는 5.04%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통신업종 외에도 외환은행, S-오일, 강원랜드 등 고배당주들은 대부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0.92% 떨어진 1825.12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고배당주들의 약세는 연말 배당 이득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들이 배당락일을 맞아 서둘러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업들의 배당 규모를 감안할 때 오늘 주가는 실제로는 상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지적인데요. 지난 27일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현금 배당을 고려한 이론적인 배당락 지수를 산출한 결과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24.63포인트 떨어진 1817.39로 추산된 만큼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7.73포인트 정도 상승한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오늘 배당락에 따라서 주가 하락이 예상된 종목들 가운데 실제 하락폭이 적어서 이 상승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본 종목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 전문가들은 이 배당락 이후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예상 배당 규모보다 주가 하락률이 덜한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KT의 경우 주당 예상 배당금은 2,343원으로 지난 27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 수익률은 6.22%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가가 4.78% 떨어지면서 기존 주주가 예상 배당금을 그대로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오늘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효과를 보게 된 건데요. 전북은행과 기업은행, 우리금융, DGB 금융지주 등 최근 주가가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는 은행주들 역시 오늘 배당락일이었지만 주가가 예상 배당 수익률보다는 적게 떨어졌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배당락이 지나고 나면 차익 실현 매물과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며 중대형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며 당분간 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정책과 설비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당초 예정보다 4시간 늦은 오후 2시부터 열렸습니다. 조선중앙TV는 2시부터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시작한 영결식 생중계를 방송했습니다. 현재 북한 평양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 이 때문에 영결식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결식에서 김정은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영구차를 붙잡고 울면서 눈길을 걸었으며 장성택, 리영호, 김기남, 최태복 등 새 지도부들이 영구차를 호위하면서 함께 걸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대형 영정을 앞세운 운구 행렬은 평양 시내를 돌며 작별 인사를 고했고 시신은 부친인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됐습니다. 기업들의 내년 1분기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1분기 60일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것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 실사지수 1월 전망치는 올해 12월보다 6.5포인트 떨어진 88.3을 기록해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GS 등 대기업 계열사들 중 절반 이상이 공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기업 집단에 소속된 284개 기업 중 16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해 2억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룹별로는 GS 44개사, 포스코 29개사, 한진 14개사, 금호아시아나 13개사, KT 9개사 등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대부분은 착오에 의한 일부 누락과 금액 오기, 공시 담당자의 부주의 탓이라며 기업 집단 공시제가 도입 초기여서 아직 정착되지 않아 위반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했던 연대보증이 없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대신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 없이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보험을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기업 대출도 가족, 친척 등 호의관계에 바탕을 둔 연대보증은 폐지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등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폐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 만기가 되지 않은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1일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바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이른바 왕따로 인한 피해는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까지 공동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교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 씨가 가해 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1년 이상 계속된 집단 괴롭힘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친구를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담임교사가 가해 행위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가 교사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새로 개발한 지능형 배터리 센서 IBS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석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지능형 배터리 센서 IBS 기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IBS, 인텔리전트 배터리 센서는 차량의 지능형 배터리 센서로 자동차 배터리 충전 상태를 감지해서 충전이 완료되거나 과충전되면 제너레이터의 동작을 자동으로 정지시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관련 장치들이 최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BS는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을 때 기타 관련 장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IBS 장치라 하면 차량의 어떤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감지해서 배터리가 과충전되거나 충전이 완료되어 있으면 충전 장치의 일종인 제너레이터 동작을 정지시킵니다. 아울러 ISG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호 대기 중일 때는 엔진 시동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러다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다시 주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까지 추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연료가 한 6.5%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BS는 엔진이 신호 대기 중일 때는 멈췄다가 출발하면 재가동돼 연비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에너지를 아끼고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해 연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IBS 기능 자체가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돼 있으면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한 기타 어떤 부과되는 동작을 전부 차단을 시킵니다. 차단을 통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는 최대 6.5%까지 연료 소모를 절감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품질 경영과 고객 만족 경영을 지속한 결과 지난해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에 IBS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반응도 좋아 올해는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 125만 대를 공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내년에는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품질 향상에 매진해 자동차 부품업계 세계 최선두 그룹에 진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모비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 경영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 만족 경영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런 노력들을 고객사인 다임러 벤츠가 인정을 해줘서 지금 물량이 대폭 2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현대모비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지금 세계 3, 4위권인데 지금과 같은 노력을 계속한다면 조만간에 세계 2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IBS. 그 IBS 기술로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센TV 뉴스 강동석입니다. 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이 기업 전망이 최악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맘때면 기업들이 내년도 경영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대기업들은 내년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웅록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에 대해서 우리 대기업들은 어떻게 전망들을 하고 있던가요? 네, 국내 대기업들은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해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67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기업 경영 전망 및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와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각각 3%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각각 4%대에서 하락한 것입니다. 유가는 배럴당 110에서 120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올해보다 소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절반가량입니다. 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 기준으로 4.1에서 5.0%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10명 중 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내년도 목표를 어떻게들 세우고 있습니까? 네, 국내 대기업들은 내년 경영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수익성 향상을 꼽았습니다. 내실 위주의 경영을 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기업의 52.3%가 내년 경영 목표로 수익성 향상을 첫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이어 23.1%가 비상경영 체제 유지라고 답했으며
매출 증대를 택한 기업은 15.4%에 그쳤습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기보다 확대 재생산되고 실물을 위축시켜 세계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M&A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늘리겠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어 미국, 유럽의 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 침체에 대비한 방어 경영이 내년 산업계에 큰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올해만큼이나 내년도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위험 요소로 여기고 있을까요? 네, 국내 대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세계 경제 회복 여부입니다. 올해 예고 없이 찾아온 미국과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국내 경제도 어김없이 외풍에 흔들렸던 만큼 내년의 선진국 경기 회복 변수가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내년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33.6%가 미국 및 세계 경제 회복 부진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이 21.4%, 물가 상승이 13.7%, 중국 경기 둔화 9.2%, 유가 6.1%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이 같은 대외 경제 변수가 국내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내수 부양과 투자 활성화 유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올해보다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투자 계획이 있는 만큼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산업부 김은옥 기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내년도 세우고 있는 전망, 목표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TNG의 자회사인 KGC 라이프엔진이 경기도 일산 주엽동에 생활 한방 스토어 보험 가맹 1호점을 오픈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보험은 한방식품, 건강기능식품, 자연식품 등 총 140여 개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초의 생활 한방 스토어입니다. 모든 제품은 한국인삼공사 안전성연구소에서 총 247가지의 검사를 통과한 원료만 사용해 생산됩니다. 현재 보험은 서초 보험스퀘어와 목동 대치동 등의 로드샵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강복점 분당점,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 총 9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한양대학교와 공동으로 가칭 미래자동차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래자동차연구센터는 한양대 내에 면적 약 13,200제곱미터,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세워지며 미래차 연구와 실험 공간, 교육 공간, 국제 컨퍼런스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양대는 올해 미래자동차 공학과를 개설해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관련 과목을 포함한 미래자동차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컨셉트카 SUT1의 차명을 코란도 스포츠로 확정하고 다음 달 중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란도 스포츠는 아웃도어 스포츠 등 레저 활동에 적합한 차종으로 배기량은 2000cc입니다.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을 감안해 개발한 한국형 디젤 엔진이 장착되고 내 외관 디자인이 더욱 다이내믹하고 세련되게 바뀔 예정입니다. LG전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말까지 노트북, 데스크탑 PC, 모니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푸짐한 사은품을 주는 2012년 아카데미 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합니다. 엑스노트 A530 등 3D 노트북을 구입하면 마우스 스캐너를 주고 데스크탑 PC 엑스피온 A60 시리즈 등을 사면 2채널 스피커와 8GB USB를 증정합니다. 일체형 PC 구매 고객에게는 프린터 복합기를 주고 모니터를 사면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를 증정합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